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방금 막 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가별로 구체적인 관세율이 공개가 됐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날이라고 다시 한번 지칭을 하면서 해방의 날로 본격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일단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무역 상대국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는 미국의 관세율을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등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처음으로 입을 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국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세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10% 관세에 최악의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최고 세율이 49%고요. 그럼 국가별로 관세율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관세의 10%만 부과된 국가는 영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브라질로 확인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25%대 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이 밖에 중국이 34%, 유럽연합은 20%, 대만과 일본, 인도 등도 10% 이상의 관세가 부과가 됐는데요. 이런 관세 발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경우에는 친구가 적보다 무역 면에서는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가장 최악인 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많은 국가들이 부과하는 비금정적인 장벽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관세 발표 이후 월가에서는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RBC 캐피털의 한 자산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 관세안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점, 그리고 유럽연합의 보복 조치 여부 등 아직까지도 시장의 불확실성은 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재부상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크레스 캐피털의 한 최고 투자 책임자 같은 경우는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CBO의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오고 있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제품까지도 추가적인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4일부터는 맥주캔과 빈 알루미늄 캔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소비재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까지도 커질 수가 있겠고요. 일단 공을 던졌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조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 다음 방안으로 다들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멕시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보복 관세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멕시코의 대통령은 우선순위는 멕시코 경제 강화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서 대응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시장은 오늘 나름 긍정적으로 지수단에서 흐름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시간에서 일제히 하락하면서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나왔었던 고용 지표도 같이 점검을 해봐야겠죠. 어제 졸츠 보고서에 이어서 오늘은 ADP 민간 고용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되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일부 잠재워졌는데요. 미국 민간 기업의 채용이 3월에 예상을 크게 웃도는 15만 5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간밤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일부 지역의 악천 후로 2월에 대폭적인 감소 이후 회복했기 때문에 회복세가 강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고요. 이 ADP의 수석 경제학자인 넬라 리차드스는 정책 불확실성과 소비 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이 고용하고 있음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주저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나왔는데 어제 확인했던 졸츠와는 180도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을 유지한 근로자의 연간 임금 상승률이 4.6%로 확인이 됐고요. 이직자의 경우는 6.5%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두 그룹 간의 격차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고요. 보다 구체적인 미국의 고용 상황은 오는 4일 발표되는 노동부의 3월 고용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드러날 전망입니다. 일단 시장의 전문가들은 지난달 비농업 신규 고용이 14만 개 증가해서 직전월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졸츠 그리고 ADP 민간 고용이 서로 엇갈린 모습을 가리켰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를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로 시끌벅적했던 것은 테슬라였죠. 시작 전에는 급락하더니 장중에는 다시 올랐고요. 그리고 시간에서는 다시 한번 가격 폭락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1분기 글로벌 시장 전기차 인도량 공개가 됐습니다. 13%가 감소되면서 3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브랜드의 노후화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소비자의 반발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1분기 테슬라 판매량이 33만 6천 대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인 37만 대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 판매 부진은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 더 두드러졌는데요. 3월 중국 판매량이 7만 8천 대로 전년보다 11% 감소했고 1분기 전체 중국 내 판매량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신차 등록이 감소를 했고요. 미국 내 판매량도 2% 줄었는데 반면 중국의 비아디 같은 경우는 3월 한 달 동안 37만 대를 판매해서 전년 대비 2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비아디는 올 들어서 테슬라를 제치고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를 놓고 블룸버그는 테슬라의 실적 부진 배경으로 노후화된 라인업이나 경쟁 심화를 지목을 했는데요. 또 머스크 CEO의 정치 참여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를 맡으면서 정치적 발언과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테슬라 주가는 오늘 개장 시간이 다가오면서 최대 5.8%까지 하락을 했다가 장중에 5%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반등을 했었던 배경 이유로는 이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가 수주 안으로 정부 효율부 수장직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측근에게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성 프로젝트를 이끌어왔고 오는 5월 말 또는 6월 초 만료되는 특별정부 직원 신분과 함께 퇴정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SNS를 통해서 예측 불가능한 발언들이나 구조조정 계획을 예고 없이 공개해서 행정부 내 피로감을 키워왔었죠.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퇴장이 적기다라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다만 백악관과 머스크 본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해당 보도 내용을 가지고 쓰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도를 일축했고요. 또 레빗 대변인은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머스크가 도지에서 놀라운 업무를 마치면 특별 공무원으로서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머스크도 본인의 계정을 통해서 이것은 가짜뉴스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 강세론자였던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이번 실적을 모든 면에서 재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리프레시 모델 출시 지연 외에도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 위기를 핵심 문제로 지목을 했는데요. 또 간밤 미국이 새롭게 발표한 자동차 부품 관세 정책도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앞으로 커다란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차량 가격이 최소 50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혼재돼 있습니다만 일단 장중에 반가운 반등을 보였던 테슬라, 장 마감 이후에는 6%대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쪽의 소식도 함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간밤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지긴 했습니다. 다만 최근 중국에서 엔비디아의 AI 칩이 대량 구매됐다라는 소식이 밝혀졌는데 미국이 강력하게 견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엔비디아의 칩을 대량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바이트댄스나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 홀딩스 등 중국 기술 기업들이 올해 1분기에 엔비디아의 H20 서버 칩을 160억 달러, 원화로는 24조 원 가까이 대량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20은 미국의 수출 통제로 엔비디아가 중국에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가장 진보된 AI 프로세서인데요. 이 저비용 AI 모델을 출시해서 돌풍을 일으킨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H20만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하자 그 이후로 중국 안에서 H20에 대한 주문이 급증했다라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다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 정부는 더욱더 강력하게 중국에게 반도체와 관련된 견제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부품 관련해서 약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일단 오늘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는 반도체와 관련된 품목 관세는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쪽의 반도체를 계속해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 칩 확보를 놓고 글로벌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지만 일단 엔비디아의 주가는 크게 반응하는 모습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 품목별로 관세율이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3대 지수가 함께 상승을 하면서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도 올라와 줬었습니다. 다만 시간 외에서 증시가 흔들리자 오늘 새벽에 보여줬던 비트코인의 가격도 어느 정도 반납이 된 모습이고요. 현재는 전일 대비 0.5% 하락한 84,7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이후 다만 2분기가 돼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기관들의 자금이 더욱더 들어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간밤 보도되긴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30억 달러가 시장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은 증시와 강한 커플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반등 시기를 같이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내용 함께 다뤄봤습니다.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